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원주민 공포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 원주민입니다. 이번에 강원 콘텐츠 랩과 이렇게 같이 강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강연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유튜브 콘텐츠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혹은 유튜브에 웹툰 작가 되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보셨나요? 저도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많이 검색해 봤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요. 매일 드로잉을 10장씩 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매일 메모하세요. 혹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그대로 한 권을 그대로 다 베껴 그려보세요. 물론 이것들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가 되시고 엄청난 웹툰 작가가 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게을렀어요. 게으르고 노력하는 거 싫어하고 게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책은 언제 한 권을 다 읽어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가를 꿈꾸진 않지만 인기 있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여기 게으름뱅의 웹툰 작가 데뷔기입니다. 부제로는 첫 번째 나 자신을 믿지 말라, 두 번째 피드백, 세 번째 긍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웹툰이라는 거는 대중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매료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감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웹툰 뷰 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억대 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저는 대중성을 갖고 싶고 대중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 중인 웹툰 작가로서 이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죠. 나를 믿지 말아요. 항상 소년 만화나 책들에서 보면은 나 자신을 믿어라,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하면은 웹툰 작가 준비할 때 정말 끝도 안 보이는 마라톤이에요.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교본이 있는 거, 그 교본대로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지를 보고 풀이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이런 걸 다 또 옛날에 유행했던 웹툰 장르는 또 요즘엔 보이지도 않고 너무 빠리빠리 변하는 이런 답이 없는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하면서 이겨내면서 골방에서 틀어박혀서 항상 이렇게 노력한다? 이거 안 됩니다. 노예요. 다들 제풀에 지쳐요. 저도 제풀에 지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웹툰 작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끄적끄적 거린 것만 한 노트예요. 한 화도 완성 못하고 이제 해야지,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왜냐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맞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다 이겨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칩니다. 정말 멘탈이 강인하고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물론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웹툰 작가를 꿈꾸는 만화 전공자가 아니고 만화하고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셨던 늦깎이 웹툰 작가님 준비생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27살? 그때부터 웹툰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꿨고, 한 28살 그때쯤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었으니까 막연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좀 혹독해지고 조금은 자기 자신을 떠미는 듯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게으르거든요. 사실 힘들어서 자기 바빠요. 하루 종일 그 애들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 준비한다? 생각보다 보통 사람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했어요. 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관두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틀만 나오라고, 파트타임은 전환해주겠다고 해서 다 고맙게도 파트타임 이틀, 거의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해서 딱 용돈 벌이게만 됐어요. 그렇게 처음에 파트타임을 옮기고 나서 조금 그리다가 금방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딱 그렇게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시작한 다음에 컴퓨터를 딱 새 걸로 맞췄어요. 자연스럽게 좋은 컴퓨터를 쓰니까 요새 최신 유행하는 게임들도 같이 깔립니다. 그러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죠. 악의 수단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한심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너 또 PC방에 있냐? 도대체 만화를 언제 그릴 거냐? 웹툰 작가 되긴 될 거냐? 이러면서. 근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친구한테 말은 했어요. 이렇게 아 하고 있어. 아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나쁜 버릇이고 제일 안 좋았던 변명이었어요. 안 하게 되거든요, 혼자서. 친구들도 근데 다 눈치채게 돼요, 어느 순간. 워낙 제가 노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분명하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긁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 다 그려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술 사줄게.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도발한 거죠, 사실. 제가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를 그리게 됐거든요. 저는 나름 되게 자신 있었어요. 친구들이 딱 보고 하는 말이 와, 너 진짜 감 다 죽었구나. 너 이렇게 센스 없었냐? 개노잼이다.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재미없나? 근데 다음날 술 엄청 마시고 다음날 보니까 재미없어요. 너무 힘주고 그렸어요. 왜냐면 포부는 대단했는데 노력은 안 했잖아요, 그동안. 친구들도 저의 심각한 걸 알고 이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친구와 내기, 장어, 소고기 같은 그리고 비싼 거 사는 내기. 친구들은 직장인이었으니까 또 저는 그때 놀고 있었으니까 친구들은 흔쾌히 오케이 해요. 약간 그래 네가 만약에 다음 주까지 만화 올리면은 내가 사줄게. 근데 못 올리면 네가 사. 근데 저한테는 그때 이런 참치회 장어 소고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파트타임 하면서 딱 용돈 벌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러니까 저도 이걸 사주면 한 달 생활에 너무 타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항상 이용하십시오. 근데 저는 결국엔 항상 제가 참치회를 샀습니다. 그래 참치회를 항상 샀지만 이거 덕분에 추진력을 얻어서 그래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까처럼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 호언장담하십시오. 이것도 창피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예요. 피드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객관화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만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 객관화는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피드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무조건 보여줘야죠, 누구한테. 피드백을 해줄 사람한테 보여줘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드백을 할 대상은 또 누구로 할 것이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영상 매체, 만화 매체들을 항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프로 독자예요. 주변에 프로 독자가 있다면은 절대 가만히 냅둬서 안 됩니다. 왜냐면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내 만화 좀 봐줘. 내 만화 좀 피드백 해줘. 그러면은 신날 거예요, 아마 진짜. 내 친구 한 명 이제 웹툰작가 만들어주는구나. 이러면서 신나서 도와줘요. 제 만화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김동근입니다. 김동근이라는 친구가 자기 자칭 프로 독자라고 제 만화를 가장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친구예요. 여전히 데뷔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창피해 이러면은 익명성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도전 만화에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피드백이 달립니다. 댓글이 계속 달리면서 진짜 재밌으면은 엄청난 칭찬 인색과 함께 베스트 그래도 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응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되게 용기가 돼요. 저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흑백 만화 처음 그렸을 때 솔직히 진짜 엉망이에요. 진짜 엉망인데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재밌다. 좀 난잡하긴 한데 정리 나중에 잘하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응원을 받고 나름 용기도 생겼고
아 빨리 두 번째 거 그려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됐고 그 와중에 또 피드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막 난 칭찬만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경우에 다 체크하세요.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고치세요. 고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다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예요. 집단지성을 이용하라.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자기 만화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엄청난 천재들이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이딴 생각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드립을 칠 수 있지?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면 빵 터지는 드립들이 매일매일 새로 올라와요. 최신 유행하는 밈부터 패러디, 유명한 막 영화를 대사를 바꿔가지고 더 재밌게 만드는 이런 무수한 정보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웃고 지나치지 마시고 메모를 해두던가 캡처를 해두던가 해서 항상 머릿속에 굴리세요. 그러면 만화를 그릴 때 그 최신 유행하는 밈들이나 개그 요소, 드립, 반전 요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만화를 보는 만화가 한층 더 재밌어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공감되고 아 이거 최신 유행하는 밈인데 나도 이거 아는데 크크크 이러면서 좀 환기 요소라고 할까요? 너무 스토리에만 집중하면은 좀 지치기 마련인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개그적 요소, 환기 요소가 만화의 질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을 항상 이용할 것. 또 집단지성에 이용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드립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는 수많은 괴담들이 존재하잖아요. 저 그것들도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근데 막 무단도용하는 게 아니라 원작자한테 쪽지나 메일을 보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전 이런 만화 그리는 사람인데 이 소재를 써도 될까요? 하고 공손하게 여쭙고 허락을 받는다면 사용하고 무조건 작가의 말이나 여기다가 누구누구님의 사연을 토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쓰고 그리고 그분한테 소정의 기프티콘이나 선물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괴담 대회를 열어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 혹은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괴담 대회를 열어가지고 괴담들을 엄청 제보받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들 도와주세요. 재밌어 하시고 저는 제 자신이 커뮤니티나 집단지성의 엄청난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도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에 자기 자신을 최대의 수혜자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첫 번째에서는 약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법, 두 번째에서는 피드백하는 법, 세 번째는 마음가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왕, 긍정킹, 긍정자.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그 웹툰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돼요. 항상 희망을 보시고 정신적인 제한 작가님들처럼 같이 저렇게 나란히 서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갈 곳이 저기라고 치면은 그 사람들을 비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온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작품들을 맨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 작품의 강점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이렇게 좋아할까? 왜 이 작품은 정신연자가 됐을까? 오히려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라고 주변에 막 만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하나도 없어요. 웹툰은 아까도 말했듯이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해주면은 담당자들도 당연히 피드백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하기 전에 만화 한 컷이라도 먼저 그리는 시작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들이 들으기를 바라고요. 그 이야기라는 게 되게 평범한 우리 내 일상에서 뭔가 그 평범한 요소를 조금만 비틀어도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블루오션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나만의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구축할 거야 이런 거는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자답게 약간 준비생답게 조금은 가벼워도 되고 첫 작품 망해도 되니까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이 되게 많죠. 저처럼 도전 만화 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공모전을 통해 수상을 통해서 한 번에 데뷔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전 만화에 저 같은 경우 도전 만화에서 1년을 있었고 배도에서 이제 한 달 있다가 담당자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었는데 저처럼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도전 만화에 한 1, 2화 올리자마자 배도로 충격되고 바로 이게 정신문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보긴 봤고 배도나 도전 만화는 진짜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 같은 거라면 공모전은 항상 이제 딱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공모전은 진짜 괴물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공모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상작도 딱 거의 대부분 세 명이죠.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이분들만 데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모전은 자기가 진짜 작화력에 자신 있고 1, 2화를 정말 사람이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다 하시면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전 만화와 배도의 장점은 그냥 바로 배도에 올라와 있던 제 만화를 보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가능성을 보고 케어를 해주셔서 데뷔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어린 생초보나 만화 전문자가 아닌 나의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도전 만화나 배도를 추천드리고 내공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공모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은 심사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독자님들과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모전 한두 번 냈는데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공모전을 왈가왈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 같은 게으름뱅이가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제 되게 단순해요, 사실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얼굴이 시커멓고 좀 촌스러웠거든요, 많이.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놀렸어요. 사실 나쁜 말이죠, 되게. 그렇게 계속 그냥 원주민이라고 별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데뷔할 때 이제 작가명을 정해야 될 때쯤에 이제 그냥 그대로 원주민으로 하자 해서 그냥 원주민 한 거예요,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공포 만화도 많이 봤었고 공포 영화도 되게 봤었고 친구들끼리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극장 가서 봤던 영화도 공포 영화였어요. 그 알 포인트였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명확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꿈을 이뤄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죠. 단점은 진짜 앉아서 오래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 직업이고 활동을 안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대부분의 웹툰 작가님들이 다 올빼미 생활을 하세요. 이상하게 낮에는 집중이 안 되다가 밤에 딱 갑자기 버닝이 돼가지고 꼴딱 밤을 새는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밤낮 바뀌고 항상 앉아있고 운동 부족해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거 이럴 때 힘들죠. 예. 막힐 때가 분명 있긴 있어요. 특히 스토리 콘티를 그릴 때가 진짜 매주 머리가 빠질 듯이 아프거든요. 채색 작업이나 펜선 작업을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콘티 작업할 때가 정말 막힐 때가 완전 슬럼프도 가끔씩 오고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대지 않으려고 해요.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해? 어디야? 한 잔? 나가서 이제 털어놓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나도 이거 도저히 못 비트겠다. 머리 깨질 것 같다 이러면 친구들이 한 5개 말하면 하나는 건져서 올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그리고 혼자서 삭히면 삭힐수록 더 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히실 때는 혼자서 곪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언제나 청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에서 공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계담대회를 열어서 대회에 올라온 작품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는 또 이제 제 창작이죠, 나머지는. 근데 제 창작 거의 한 3? 소재 받아 쓰는 거 3? 계담대회 3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소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이 장르가. 과정마다 다른데요. 콘티가 술수된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 콘티 다 짜고 이제 그거 어시스턴트 한테 넘겨서 저는 막 일주일에 2, 3일도 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콘티가 잘 안 짜져요. 콘티 그리는 데만 이틀 넘게 소요해요, 이렇게 막. 그것도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러고 고민하고 앉아서 한두 컷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고민하고 이러면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15시간 이렇게 계속 콘티 그릴 때 앉아 있고, 이제 나중에 채색 작업, 말포성 작업 이런 거는 쉬엄쉬엄 해서 한 하루 8시간 정도 일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 때문에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약간 사람들이 막 크크크크 도배도 있고 막 재밌다고 댓글도 많으면 이번 주 성공했다, 잘 넘겼다, 뿌듯하다 이렇게 넘어가고, 또 어떤 날은 댓글 수도 되게 적고 부정적인 댓글도 많으면 괜히 시무룩해지기도 하고, 근데 다 저한테 주는 관심이니까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걸로 힘을 내고 이렇게 활력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독자님들 한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독자님들이 뽑아주신 거는 4차원의 세계로 BJ 원주민, 그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제가 하고도 뿌듯했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105화, 119화 트라우마 시리즈 1, 2가 전 되게 애착이 가는 에피소드예요. 준비도 오래 했었고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좋았던 에피소드였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트라우마 시리즈 3, 4 이런 것도 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장 제 만화에서 주연으로 나오는 게 원주민 캐릭터인 저, 그리고 라이옹조 김동근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고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성격들은 만화에서 나오는 거랑 또 약간 비슷해요, 사실. 동근이라는 친구는 실제로도 살짝은 변태스럽기도 하고 또 되게 능글맞고 약간 그런 게 실제로도 있고, 나경조라는 친구도 실제로 연애를 잘 못해요. 개그맨 같은 스타일이라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데 희한하게 여자분들은 다들 그 친구를 극혐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자기 회사 지인들이나 모임에 갔을 때 꼭 자기들이 먼저 자랑을 해요. 그 반응 보면 자기들도 재밌어하고 저한테 전화 와서 방금 있었던 일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인 아귀죠, 요새. 아귀 캐릭터가 저한테 이제 선빵을 맞으면서 시작하는 진짜 개국공신 같은 캐릭터인데, 분명 그 프로듀스화에서 매화 출연권을 주기로 했는데 트라우마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지한 화잖아요. 그럴 때는 넣을 데가 없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제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독자님들은 저보다 더 분기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주시고 아기 어디 갔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아기가 제 애착이, 미운 애착, 정든 애착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벌써 연재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만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신선한 충격을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연재를 함과 동시에 딱 만들었어요. 개설을 했고 만화에서 대놓고 홍보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도 지금 한 8,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계신데, 제가 게을러서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점점 방치형 카페가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차기작에 대한 고민은 대충 구상? 시놉시스 정도는 한두 개 가지고 있고요. 차기작뿐만 아니라 독자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준비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똥이라고 이제 개양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양 유기동물 보호소에 찾아가서 이제 입양 결정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고양이가 있으면 집이 진짜 되게 활력이 넘칩니다. 고양이를 강추해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으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도 웹툰 작가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기간 중에서 1화를 그려내기까지의 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데뷔를 하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1화를 최대한 빨리 그리시길 바랍니다. 네. 약간 이건 좀 천편 얘기긴 한데 그거 있었어요. 약간 데뷔하기 전에 이제 웹툰 작가가 돼서 이름이 알려지면은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와서 사인도 해달라고 하거나 팬이라면서 막 인사도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했었는데 막상 웹툰 작가가 되고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특히 그냥 이렇게 생긴 30대 아저씨가 카페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1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웹툰을 계속 장기 연재하는 게 되게 고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공포 만화를 소재를 계속 얻어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도 많이 보고 막 무속인들 유튜브도 보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면은 역시 없구나, 역시 그냥 비과학적인 거구나 하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있을 법도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이 믿기 마련인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래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담당자님들이랑 얘기를 가끔씩 해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무엇보다 재미고요. 그리고 그 재미라는 요소는 그림뿐만 아니라 말풍선의 말투, 유행에 맞는 지식도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담당자님들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님들이 정답입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웹툰 작가 지망생님들을 위해 촬영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실 웹툰 작가 지망생님들께 제 미천한 도움이 조금이나마 노하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